조금 전에 박훈 변호사님하고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하고 송규명 교수님은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이 부분하고 환자들의 이 울분 그리고 이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 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기자 간담회는 앞에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17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원래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 형식이 아니라 그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이신 김미애 의원실 의원실 주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되게 예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좀 청취하고 한 번 더 공청회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정책 토론회가 돼 있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를 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회의에 참여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 중에서 확인된 것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의 현실과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의료행위는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에서 하면 당연히 왜 발생했는지 경위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고 있고 공감이나 유감의 표시 같은 애도의 표시도 없고요. 예방을 위한 환자전 사고 보고도 많지 않고 적정한 피해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의료사고의 핵심은 이 의료의 전문성과 비대칭 때문에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 되지 않고 있고요. 환자들이 이러한 이 울분들을 해소해달라고 그동안 설명 의무 법제화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설명하면 그걸 자꾸 녹음해서 유감의 표시랑 녹음해서 그걸 증거로 제출한다.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법도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사실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울분이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입법화도 안 되고 제도화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이 용서보다는 화해보다는 형사 고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정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750건쯤 되는 그 사건은 아마 그 기소 건수,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기소 건수는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팩트가 밝혀졌고 아마도 형사 고소를 한 고소 건수가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750건 정도. 이 부분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용서 화해라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렇게 이 형사 고소로 가지 않았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 고소를 선택하고 있고 실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은 형사 고소를 하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나온 증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앞에 발표를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내용입니다. 특히 의료사고 심의위원회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이게 왜 등장했냐 설명을 드리면 1차 회의 때부터 그 17차까지 회의되는 동안 처음부터 이제 시민사회와 의료계 공방이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사망도 형사처벌 특례를 아예 형사 고소도 못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 그럼 입증 책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처럼 입증 책임 전환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이 두 개를 좀 이제 주작 안 하고 이 두 개를 안 하고 그러면 현재 현실이 뭔가에 대한 논의를 했던 건데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과도한 사법 리스크. 이거는 이미 회의 중간에 해결됐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그 밖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과도한 수사 리스크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뭘 이야기하냐? 과도한 이제 수사상 이제 이런 범죄인 취급당하고 그 다음에 모욕당하는 그 소환 때문에 치료상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에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좀 소환 조사를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750건 중에서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다 불기소 처분 나오거든요. 환자한테도 안 좋다. 그러면 뭔가 수사상의 절차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의료사고 수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난 17자 때 갑작스럽게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그러니까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명확하게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이라는 이걸 제정하겠다는 갑자기 내오는 바람에 굉장히 17차 회의 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앞에 설명했지만 의료사고수사심의위원회는 기본으로 형사고소가 되게 되면 경찰이 기본 자료만 수집하고 바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보냅니다. 150일 동안 그래서 감정도 하고 관련 자료도 하고 여기 법조인, 소비자 시민, 그다음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필수인지 아닌지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 결과를 경찰에 보내주면 경찰이 그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리고 검사한테 보냅니다. 그럼 검사가 판단해보고 이거는 과실이 없다. 그럼 무과실이면 불기소 처분. 그리고 만 중과실이다. 그럼 당연히 기소 처분하는데 문제가 뭐냐? 단순과실입니다. 단순과실인데 그래서 30페이지 자료집안 보시면 이 어떤 놈이냐? 작년 2월 29일 날 정부가 의료사고 처리심의법 이거 분명히 기자들한테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거 여러 문제가 많아서 이건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 뭐가 나오냐? 중과실의 범위가 나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에 나온 것처럼 12가지입니다. 12가지. 12가지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 3가지는 진료기록 CCTV 영상 위조 변조한 내용입니다. 이 현행법상 이 불법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를 거부했을 때, 이거는 기본으로 참여를 거부했을 때지 참여만 하면 조정이 성립 안 해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 의료행위 불법 대리수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환자안전법에 워낙 중대한 환자전 사고, 그래서 예방 가능한 환자전 사고 이런 경우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투약 오류, 이런 혈액형이 바뀐 경우, 일회용 주사기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일회용 주사기 사용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 취소도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비의료 행위 보시면 전부 다 의료법상 의료분쟁 조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는 의무보고해야 대상. 요 12개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순과실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다 단순과실이면 현재 의료사고수사심의는 단순과실이면 경상이든 중상이든 사망을 제외하고 경상이 중상이 모두 다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수사 단계에서 새로운 특례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 무과실. 조사해봤더니 과실이 없다. 근데 과실이 없는데도 의사를 불러서 소환하고 장기 수사하고 피고인 신분, 피의자 신분 주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의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무과실은 당연하고 단순 과실도 불가실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의사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형법 체계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일반인의 주의 의무가 아니라 의사 보통 전문의 같은 의사 평균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과실, 그러니까 중과실과 단순과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환자도 구분이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냐 업무상 과실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 2개 포함해가지고 형사처벌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과실 치사상죄로 이렇게 형사고소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 의사가 하면 업무상 과실이니까. 두 번째 이제 필수의 범위입니다. 필수의 범위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지금 공통적으로 미용성형 제외하고는 다 필수로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부 쪽에서는 한 5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고위험뿐만, 중증 들어가는 것 중에서 중증 소아, 중증 심리혈관, 중증 외상, 중증 외상 안에 있는 응급, 요 5가지 정도. 응급은 이미 응급의료법상 특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험 필수라고 해서 뭔가 특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2페이지 보시면 보면 현재 그 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필수의료 미용성형 제외하고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고요. 단순과실 12개 유형 제외가 전부 다 과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미용성형 제외하고 의료견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업무상 과실 시사성죄는 다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현재 경상해, 중상해는 불기소 처분, 사망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하더라도
이때도 사망했을 때도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불기소 처분. 가족이 동의 안 하면 그러면 응급의료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처럼 이것도 임의적 감면해 주자. 이게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 하나는 의료사고 수사 심의 단계에서 여기서 필수 의료에 해당하고 단순 과실이면 상해는 전부 다 불기소 처분하고, 사망은 일단은 가족이 동의하면 불기소 처분하고, 가족이 동의하면 일단 기소는 하고, 기소해서 쭉 재판이 진행되면 판사가 형을 이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53페이지 보시면 한번 이거 상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 맨 밑에 보시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계획대로,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 그러면 한번 이 미용성인 제외한 이제 이 의료행위로 뭐 수술을 하다가 12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 하면요,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으면 그 설명하지 않아도, 유족에게 뭐 공감, 유감 표시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안 해도, 의료분야 조정 신청만 하면 안 해도 형사처벌을 감경이나 명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료 형사처벌 특례만 주고 의료사고 유족의 울분을 손해배상 부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전공의가 의사가 기피하는 고위험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없고요, 전 세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나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제정 같은 거는 좀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의료분야 조정법 20년간 그 진통 끝에 2012년에 시행됐습니다. 제정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가지고 경상해에 대해서는 그 의료분야 조정이 성립하면, 쉽게 해서 그 피해자가 동의하면 이게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가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2016년에 그때 신해철 사건, 예가계 사건 계기로 이것도 의료계가 거부하면 조정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걸 확대해달라고 해서 겨우 확대했는데 의료계 반대해서 되게 좁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설명의무법, 유감표시 정리배제법 전부 다 의료계 반대해서 폐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울분의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입증이 여러분도 해결 안 됐고, 고액의 소송비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 계속 의료계가 반대만 왔는데, 이런 상황에 정부도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이런 형사처벌 특례법을 시행하는 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환자단체이다 보니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좀 다른 내용이지만,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고위험 필수로, 뿐만이나 응급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용 성인도 발생이 많이 합니다. 아마 나중에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은 영역이 미용 성인입니다. 근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나 피부과 선생님이 형사처벌 특례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왜 특례를 요구하지 않냐? 여기 개원하시는 계신 선생님들은 수익도 좋고요, 당직도 안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보험도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 그 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개원이들보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당직 한 달에 8번 써야 된다고 하고, 근무요건 안 좋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지, 현재 필수가, 지금 현재 이 가짜 뉴스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소 건수가 많다. 그래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형사 고소건이 몇 건이고, 그중에 기소가 몇 건 되고, 기소된 것이 재판이 실제 결과가 어떤지를 하고 3월달 이번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팩트가 아니라는 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잘못된 고위험 필수로 대부분의 형사처벌 안 받습니다. 받아도 벌금형이에요, 벌금형. 이런 상황에 이러한 이제 이 피해자들의 울분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과도한 형사처벌 특검법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